요즘 빨대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스텐 재질의 빨대를 이렇게 케이스에 담아서 들고 다니는데요. 오늘은 주변에서 버려지는 물건을 이용해서 빨대 케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멀쩡한데 우산살이 부러져서 안 쓰는 우산 있으시죠? 오늘 빨대 케이스의 재료는 바로 이런 우산들입니다. 먼저 이 우산살에서 이 원단 부분을 분리해낼 거예요. 이렇게 실로 묶여진 부분은요, 쪽가위로 하나씩 이렇게 뜯어냅니다. 꼭대기 부분은 그냥 가위로 댕강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원단을 분리해냈습니다. 원단은 깨끗이 세척을 한번 했고요. 다른 우산 하나도 뜯어서 깨끗이 세척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두 가지로 오늘 작업해 볼게요. 빨대 길이 한번 재봤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빨대는 세로가 22cm네요. 여기에 2cm 정도 여유를 줘서요. 빨대 케이스는 세로 길이가 24cm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산은 아래쪽 면이 넓으니까 주로 아래쪽 면을 활용해서 재단을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 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단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우산 손잡이에서 떼어낸 끈인데요. 이것도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이용해 볼게요. 코일 지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올풀림 예방을 위해서 코일 지퍼의 양끝은 라이터로 지져줍니다. 그리고 코일 지퍼의 양끝을 오므려서 미싱으로 도매를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도매를 해 놓았습니다. 자, 원단을 반을 접어서 중간 부분을 쪽가위로 표시해 줍니다. 이 표시된 부분에 아까 이 끈을 달아 줄 거예요. 도매 한번 쳐주시고요. 그리고 이 끈 부분도 라이터로 한번 지져 주는 게 깔끔합니다. 다음으로는 지퍼 끝에 아까 재단해 두었던 이 작은 천을 반을 접어서 미싱으로 상침을 해서 고정을 시켜 줄 겁니다. 이렇게 D자 모양으로 돌아가면서 상침을 놓아주세요. 반대쪽 끝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줍니다. 헷갈리시나요? 상세한 샷 보여드릴게요. 지퍼 달아볼 건데요. 일단 원단은 겉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주시고요. 지퍼는 겉면이 안으로 들어가게 뒤집어서 놓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시접 0.5cm 폭으로 박음질을 해줍니다. 중간에 지퍼 고리가 걸리면 뒤로 당겨서 놓아주시고 다시 박음질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겉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뒤 이 위에다가 0.5cm 폭으로 상침을 한 번 더 놓아줍니다. 반대쪽 지퍼는 이렇게 접어서 박음질을 해줍니다. 박음질이 끝난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지퍼를 내리고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요 위에 상침을 한 번 더 놓아주는 겁니다. 평면이 아니라서 박음질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최대한 조심해 가면서 차분하게 상침을 놓아주세요. 지퍼를 다 달고 상침도 다 끝난 후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뒤집어서 케이스의 안쪽 면이 나오도록 해줍니다. 끈이 달린 부분과 지퍼의 중간 부분이 일치하도록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박음질 해주세요. 이때 시접의 폭은 0.5cm입니다. 반대쪽은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반을 접어서
쪽가위로 중간 부분을 표시해 줍니다. 이 부분과 지퍼의 중심 부분을 맞추어서 정리하시고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 부분을 바이어스 처리하거나 아니면 안감을 달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원단은 올이 풀리는 원단도 아니고 이 정도면 깔끔한 것 같아서 더 이상 작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은 끝났고 뒤집어 볼게요. 쪽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각진 부분은 쏙쏙 뽑아주면은 모양이 예쁘게 살아난답니다.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지퍼도 한번 잠가 볼게요. 빨대 한번 넣어 볼게요. 지퍼가 달려 있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기도 하고요. 또 방수도 확실하게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지퍼가 없는 빨대 케이스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26cm 정도 되는 지점에 표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대충 잘라 놓고 다음에 세부적인 재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몸판 부분 2장, 주머니 부분 1장 이렇게 재단해 놓았습니다. 자, 주머니 부분 안쪽으로 0.5cm 접어서 박음질 해줍니다. 몸판에 미리 주머니를 달아 볼 건데요. 주머니 달리는 위치 한번 잘 체크해 봐 주시고요. 주머니는 끝에서 2cm 정도 내려오는 지점에 달아줍니다. 이번에도 시접은 0.5cm입니다. 이렇게 안으로 접어서 상침을 해주세요. 따로 다림질을 할 수가 없는 원단이니까 이렇게 손 다림질을 해 가면서 상침을 해주시면은 하시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이거는 우산 끈인데요. 조금씩 잘라봤습니다. 네, 이거를 여기 달 건데요. 지금 요거는 스냅 단추의 수컷 부분입니다. 수컷 부분을 여기다가 달아서 도매를 쳐줄 거예요. 지금 지퍼 다는 노루발, 얄쌍한 노루발로 교체를 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냅 단추 암컷 부분을 상침해서 박으려고 하면은 이 가장자리가 폭이 좁아서요. 이런 노루발을 얇은 걸 쓰지 않으면은 박음질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암컷 부분을 사면을 돌아가면서 상침을 해서 달아주겠습니다. 상세샷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몸판 부분을 합체를 해 볼 건데요. 우선에 이 고리 부분은 안으로 제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둘레를 박음질 할 거예요. 창구멍 되는 부분을 남겨 놓고 사방을 시접 0.5cm 간격으로 박음질 해줍니다. 창구멍은 대략 10cm 정도 남겨두는 게 적당할 것 같네요. 창구멍을 통해서 이제 뒤집어 줍니다. 창구멍 부분 손 다림질 해서 잘 정리하고요. 창구멍이 있는 이 부분을 일자로 쭉 박음질 해 나갑니다. 삼각형 모양의 이 부분도 상심을 해 주세요.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렇게 두 군데를 상침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부분을 반 접어 가지고요. 양쪽 끝을 박음질 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빨대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이 가장자리 부분에 0.5cm 간격으로 도매를 한 번씩 쳐줄게요.
도매를 쳐서 가장자리 부분을 살짝 막아 놓았는데 이게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크답니다. 이렇게 해두면 안에 내용물이 쉽게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아주 살짝만 티가 나네요. 주머니에는 세척소를 넣기 위한 용도인데요. 이 주머니의 폭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세척솔의 길이만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빨대는 요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뒤쪽에 있는 스냅 단추를 잠궈 주시면 되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돈이었습니다.